투자할 때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가치 지표가 있죠. ROE가 바로 이번 주인공인데요. 이번 시간엔 투자 구루인 워런 버핏의 사례를 통해 ROE를 이해하고 또 ROE 관점에서 투자하기 좋은 기업을 알려드릴게요. 가치 투자 구루로 알려진 워런 버핏은요, 자신이 잘 아는 종목에만 투자했고 기술주같이 잘 모르는 종목에는 투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2016년 기술주의 대표주자인 애플이 조정을 받자 과감히 지분을 인수했대요. 가만히 보면 원칙을 깬 것 같은데 사실 가치지표 관점에서 이건 굉장히 타당한 결정으로 보여요.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애플에 투자를 시작한 당시 애플의 주가는 28달러 선에 있었는데요. 오늘날 애플의 주가는 171.83달러까지 상승했어요. 5년 만에 주가가 7배 뛰었고 이 기간 연평균 수익률은 115%에 달해요. 이 기간 버크셔의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애플의 비중은 무려 46.86%까지 올랐고요. 그렇다면 버핏은 왜 당초 자신의 원칙을 깨고 애플에 투자를 할 수 있었을까요? 투자업계에선 그 비밀을 ROE로 보고 있어요. ROE는 자기자본 이익률이라고 해요. 예컨대 A라는 빵집을 운영하기 위해 5천만 원은 내 돈으로 또 5천만 원은 은행에서 빌렸다고 하면요, 이 둘을 합친 1억 원은 자산, 즉 총자본이라 불러요. 이 가운데 5천만 원은 남의 자본, 즉 부채죠. 그리고 나머지 5천만 원이 자기 자본이 될 거예요. A빵집을 1년간 운영해서 비용을 빼고 순이익 1천만 원을 남겼다고 해봅시다. 앞서 ROE는 자기자본 이익률이라고 했죠. 이건 이익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값을 의미해요. A빵집의 자기자본은 5천만 원, 이익은 1천만 원이니까 자기자본 이익률, 즉 ROE는 1천만 원 나누기 5천만 원인 20%가 될 거예요. 그렇다면 ROE는 왜 중요할까요? 워런 버핏은 투자에 있어 매년 꾸준히 ROE 15% 이상을 내는 기업을 선호한다고 했어요. 이유는 간단한데요. 기업이 매년 높은 ROE를 유지한다는 건 그만큼 자기 자본이 늘어나는 와중에도 이익을 늘리고 있다는 말과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앞서 A빵집이 첫해 ROE는 20%라고 했죠. 만약 이듬해에도 1천만 원을 그대로 번다면 ROE는 얼마나 될까요? 똑같이 20% 아니냐고 생각하실 텐데 아니에요. 자기 자본이 당초 5천만 원에서 지난해 번 1천만 원이 더해져 6천만 원이 됐으니까 이듬해 ROE는 1천만 원에서 6천만 원에 나눈 16.67%가 되는 거죠. 자기 자본이 커지는 와중에 이익은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인 이익 창출력은 줄어든 거죠. 이건 다시 말해 자기 자본이 늘어나는 가운데 ROE를 늘리려면 당연히 이익의 규모도 커져야 한다는 말이 되는 거죠. 워런 버핏이 주목한 게 바로 이 지점으로 보여요. 애플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주가가 20-30달러에서 정치하는 와중에도요, ROE는 지속적으로 30% 안팎을 기록했거든요. 버핏 본인은 15% 이상 ROE가 유지되는 기업이 좋다고 했는데 애플은 그 이상을 수년째 유지하고 있었고요. 또 그 와중에 주가가 조정을 받으니까 투자하기에 충분히 매력적인 기업이 된 거죠. 이후 애플의 ROE는 어떻게 됐을까요? 2018년 48.7%, 2019년 53.9%, 2020년에 75.2%까지 매년 쭉쭉 늘었고요. 지난해는 무려 144.10%라는 믿을 수 없는 숫자를 기록했어요. 버크셔가 매년 지속적으로 애플의 비중을 늘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거예요. 그럼 국내 주식 가운데 ROE가 매력적인 기업은 어디가 있을까요? 저희 넘버스에서 데이터한 자료를 바탕으로 ROE가 20%를 넘는 기업 가운데 ROE가 전년 대비 급성장한 3곳을 알려드릴게요. 시가총액 3조 원 이상이 기준입니다. ROE 투자 3위는 LG이노텍입니다. 매년 10% 안팎의 ROE를 기록하다가 지난해 실적 반등과 함께 ROE 30%대를 돌파했어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이 기업은요, 애플의 제품을 공급하면서 지난해 순이익이 8,9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276%나 뛰었어요. 애플과의 관계가 향후 쭉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또 자율주행 시장이 성장하면서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LG이노텍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죠. 향후 성장성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ROE 투자 2위는 금호석유화학입니다. 합성고무와 수지 등 다양한 석유화학 제품을 만드는 이 기업은요, ROE가 2020년 20.18%에서 지난해 말 47.76%까지 올랐어요. 지난해 순이익이 2조 원을 육박했는데 시가총액은 4조 6천억 원 수준이니까 주가순이익 비율인 PER은 2.58배에 불과해요. 최근 주가가 저평가 국면이란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는 만큼 한번 공부해볼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ROE 투자 1위는요, 해운업을 하고 있는 H&M입니다. 해운업계 상황이 안 좋던 2019년까지는 ROE가 마이너스였는데요. 2020년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물동량이 폭증하면서 흑자전환에 성공했고요. 지난해 말 기준 ROE는 무려 88.62%에 달해요. 아무래도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의 지분 매각과 민영화 이슈에 영향을 받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면 중장기적으로 투자하기 매력적으로 보이는 곳입니다. 정리하자면 ROE는 기업의 규모 대비 성장성을 볼 수 있는 지표고요. 또 ROE가 성장하고 있다는 건 규모가 커지는 와중에도 이익을 계속 키우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ROE를 공부하신다면 여러분들의 투자 종목 선정에 분명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